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경제TV가 개국 16주년을 기념해 백상 포럼을 열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시장 예상보다 부진한 9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반도체 수장인 전형현 부회장은 이례적으로 투자자와 임직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에 오늘 장 초반부터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15% 내린 6만 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선박 후판 가격 협상이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선 양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경제TV가 개국 16주년을 기념해 2024 백상 포럼을 열었습니다. 국격을 높이는 도시의 힘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됐는데요.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과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며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키우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경제TV 개국 16주년을 기념해 열린 2024 백상 포럼 기조 강연에 나서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자와의 동행,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 보장 정책인 디딤돌 소득과 같은 약자 동행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보장 실험, 복지 실험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선을 정해서 중위 가구, 중위소득 가구의 85%에 못 미치는 가구들의 경우에는 일정한 현금 보조를 해서 이 새로 설계된 제도는 벌면 벌수록 내 거가 되고 그리고 탈수급했다가 혹시 못 벌면 다시 또 줍니다. 오 시장은 돈을 더 벌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기존 제도와 달리 디딤돌 소득은 일을 하면 총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사회 양극화를 좁히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해법이라고 본 겁니다. 사교육 시장에서 밀려나 소외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런 정책 등 서울시에는 약자 동행 정책이 50여 가지에 이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이 경쟁력을 갖춘 매력 도시가 되기 위해선 시민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일상혁명을 강조했습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 등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서울시 야외 도서관, 따릉이와 기후동행 카드 등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도시 서울, 한강 수변 이용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한강 르네상스 2.0 정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김도년 성균관대 미래도시 융합공학과 교수는 전환 시대와 도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 빠른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빠르게 변하는 일상과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시에게는 변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고 현재 10위권의 경쟁력도 있습니다. 헐벗은 산을 산림 생태계로 전환시켜왔던 우리의 노력, 범람하던 여의도를 하천토목공사와 국제금융이라는 컨텐츠로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정부의 정책이 여의도를 만든 것이지 이것이 도시개발과 건축으로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는 단순하게 용도 지원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미래 도시 모델을 만들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미래 도시에 대한 방향성을 올바르게 기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기획의 실패를 통해서 미래를 성장시킬 수 있고 실패와 성공의 축적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오늘 열린 2024 백상 포럼에는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여해 도시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정부도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의 성장을 위해 도시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정치권과 경제산업계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새로운 도시 모델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서울경제TV가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격을 높이는 도시의 힘을 주제로 2024 백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축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여야 의원들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도시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시의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고 또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저는 시도 간의 통합이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저는 창의적이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이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이 저는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저출생과 빈부격차, 불균형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 도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여러 가지 기술적 발전을 이룩해 왔지만 또 한편에서는 많은 문제점도 낳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아마 초저출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 2024 백상 포럼의 소중한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인류 사회의 도시 미래를 새로운 지평으로 열어가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성장을 위해 도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도시의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융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들은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하고 뉴빌 사업 등을 통해 기존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등 많은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도년 성균관대 미래도시융합공학과 교수가 기조 강연을 맡아 세계 대표 도시인 서울의 현황과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제TV 개국기념포럼은 서울경제를 창간한 장기영 사주의 호를 따 백상포럼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장기영 사주는 생전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창조를 낳는다고 강조하며 일백백자의 생각상을 호로 썼습니다. 서울경제TV는 백상포럼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모아 해법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당초 증권가 전망치인 10조 4천억 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인데요.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주력인 범용 D램 부진 등이 겹치며 시장 기대치를 밑돈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오늘 이례적으로 참고 자료를 내고 투자자와 임직원에게 사과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 부진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274% 급증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선 12.8% 줄었습니다. 약 2년 만에 회복한 10조 원 벽이 다시 무너지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동안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매출은 79조 원을 찍으며 사상 최대였던 2022년 1분기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건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12에서 16주로 증가하며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당초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견조한 가운데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경쟁업체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일회성 비용과 파운드리 수주 부진, 비우호적인 환율과 재고평가 손실 환입 규모 등도 작용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영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은 실적 발표 직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 부회장은 고객과 투자자,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수뇌부가 실적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실적은 잠정 실적으로 각 사업 부문별 실적은 오는 31일 공개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잠정 실적을 발표하자 반도체 겨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김보연 기자입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국내 증시 대표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15% 내린 6만 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3.73% 하락한 17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HPSP 주가는 3.57%, 한미반도체는 3.07% 떨어졌습니다. DBHTech과 테크윙도 각각 2.90%, 2.73% 급락한 4만 150원과 3만 9,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와 리노공업도 전거래일 대비 각각 1.60%, 1.28%씩 하락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증시 대표 반도체주로 꼽힙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24%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자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약화한 모양새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며 이날 코스피 지수는 0.61% 하락한 2,594.3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0.35% 내린 778.2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예상 밖 부진으로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반기마다 선박에 사용되는 후판 가격을 협상하는데요. 중국산 저가 후판이 국내로 대거 밀려오며 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인 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하반기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선박 후판 가격 협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양 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자국에서 소비되지 못한 중국산 후판들이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오며 조선용 후판 가격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조선업계는 가격 인하를, 철강업계는 가격 인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을 인하해야 장기간의 불황을 겪으며 난 손해를 메울 수 있다는 조선업계의 입장과
부진한 업황 속에서 매출 기여 비중이 큰 선박 후판 가격 인하는 부담스럽다는 철강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상반기 선박 후판 가격은 톤당 90만 원 후반대에서 90만 원 초중반으로 인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덤핑 상황을 조사 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조선용 후판 가격에는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소는 보세구역이라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박 후판 가격 하락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에 위기를 심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선산업의 후판 조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면 국내 조선산업의 후판 공급은 중국 철강 회사들의 좌지우지될 위험이 커져섭니다. 과거 조선업 불황 당시 철강업계가 상생을 위해 가격 인상폭을 낮춘 것처럼 양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혜로운 상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토요타 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레이싱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세계 132 수작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양사의 고성능 경주차와 미래 수소 기술을 선보이고 모터스포츠 등 다양한 자동차 문화를 즐길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현대차는 토요타와 오는 27일 경기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현대 앤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현대 N과 토요타 가주 레이싱이 모터스포츠 문화 활성을 위해 처음으로 여는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선 현대차의 경주차 2종과 아이오닉 5N, 아반떼 N 등 양산 고성능 라인업을 공개하고 토요타 가주 레이싱의 고성능 경주차를 대거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들의 주행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시승 체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 토요타 자동차 그룹 회장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남을 가지는 건 이번이 처음. 글로벌 132 완성차 업체이자 한국과 일본의 대표 기업 수장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도요타는 행사장 내 전시 부스를 운영해 각 회사의 대표 친환경차를 전시하는 한편 브랜드 전용 특화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현대 N 부스에서는 첨단 수소연료 전지가 적용된 차와 양산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를 전시하고 수소와 전기차 기술을 뽐낼 예정입니다. 토요타 가주 레이싱 부스에서는 다양한 전동화 선택지를 제공하는 멀티 패스웨이 전략에 따라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GR 코롤라와 수소 컨셉트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토요타 자동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터스포츠 문화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양사가 힘을 모아 다양한 자동차 문화를 즐길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가 길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중국 업체의 성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3분기에도 아쉬운 실적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로 상반기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부진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8.7% 감소한 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제하면 사실상 17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겁니다. 삼성 SDI와 SK온 역시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낼 전망입니다. 최근 보고서를 낸 증권사 실적 추정치를 보면 삼성 SDI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던 소형전지 부문에서 고객사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범 이래 11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SK온 역시 이번 분기에도 눈에 띄는 반등 요소가 없어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배터리 업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닝더스타이, 비아디의 올해 상반기 합산 점유율은 53.5%로 지난해보다 2.1%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3.4%포인트 내리며 21.1%에 그쳤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장기 전략을 통해 캐즘 이후를 대비한다는 계획,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차세대 기술력을 강화해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지난 5일부터 경남 진주에서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축제가 침체된 원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은상 기자가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천여대의 드론이 진주성 위로 일제히 떠오릅니다.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2024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매년 유등축제를 보러 오는데 올해는 또 항공청, 개청도 맞물려가지고 더 유등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드론이랑 불꽃놀이도 올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형형색색의 유등은 진주성강 남강 일대를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남강 위에는 진주소달 캐릭터 하모와 진주 건물을 표현한 대형 유등이 눈에 띕니다. 올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하는 K방산 테마 유등도 볼거리입니다. 17년 만에 준공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에는 진주성 전투를 재현한 유등도 설치됐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앞입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7만 민간군의 얼을 기리는 다양한 유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축제가 침체된 원도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진주축제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보다 재미있고 또 볼거리가 풍성한 컨텐츠를 잘 만드는 데 중점을 뒀고요. 축제 구역이 우리 원도심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이렇게 축제 기간 진주에서는 개천예술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도 함께 열립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해 즉각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개 매수 과정에서 나타난 풍문 유포 행위 등이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공시 이전에 공개 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 측 공개 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특히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 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 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 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한 7,51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10.7% 증가한 22조 1,769억 원으로 3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물류비와 광고비 등 경쟁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LG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 컨테이너당 평균 해상 운임이 약 58% 늘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어려운 대외 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사 매출 규모를 꾸준히 늘려나가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